제가 이번 일로 여러 번 초라한 순간을 맞는다 해도 부당하게 허위 사실로 제 아이들을 공격하는 일은 멈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왜 당선인께 물으시는지 좀 의아한데요. 납득이 되십니까? 저희 가족 관련 수사 문제는 윤석열 총장께서 엄정히 하실 것입니다. 제가 사적으로 이 문제를 떠나 이 문제와 관계없이는 존경하는 검사이고 선배십니다. 이 수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한 고민을 했습니다. 예, 금요일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부산대에 이어 어제 고려대도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 측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각 대학에 대해 소송을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조 전 장관은 오늘 새벽 장문의 SNS 글을 올렸습니다. 윤 당선인에게는 이제 만족하시냐라면서 강하게 비판 목소리를 냈는데요. 조국 전 장관과 윤 당선인의 과거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인사청문회 한번 거치고 나면 의원님이 아주 잘하십니다. 진짜로. 물론 이제 가정이 한몫입니다. 조국 장관이 후보님께 검찰을 본인 또 다른 가족 문제로 들었다고. 제가 이제 검찰을 지휘하는 입장도 아니고 저도 이제 국가 전체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퇴임하고 나서 이제 다 잊어버렸습니다. 예, 장문의 새벽 SNS 글부터 제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아비로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이제 만족하시냐 묻고 싶다. 윤 검찰은 사모펀드 건으로 나를 잡아놓지 못했지만 자식을 꺼내고 배우자를 잡아놓았다.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다. 이제 만족하시냐. 조 전 장관 윤 당선인을 직접 저렇게 겨냥을 했어요. 네. 조국 전 장관이 아직 자신의 동굴에서 못 벗어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 의해서 1심, 2심, 3심에서 부인 정경심 씨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죠. 예. 그리고 본인도 지금 재판에 임하고 있고 지금 자녀 딸 조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대 의전원 그리고 또 고려대에서 이제 입학이 취소됐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가 독재 국가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1심, 2심, 4심 기본이 사법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은 법학자이죠. 자, 그렇다면 이미 사법 시스템에서 결론 난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본인이 사과라든지 반성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을 보면 본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정치적 수사였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에게 이제 후련하십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많은 사실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우리나라 1심 판결했던 판사들, 2심 판사들, 대법관들이 다 거짓말을 가지고 판결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오로지 본인만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이 합법적인 사법 시스템에 내는 결론 자체를 여전히 인정하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조국 전 장관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끝이 없구나.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 갇혀서 전혀 사리 판단을 못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이제 만족하시냐? 그러니까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다. 아마 조 전 장관 머릿속에는 본인 일가 가족을 밟고 대통령에 당선된 게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다. 이렇게 SNS 글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도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이제 만족하시냐? 이 말 말고도 윤 당선인 검찰 언론 국회에 요청한다. 그리고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임명직 고위공직자들을 검증해달라. 김근식 교수님,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스스로 청와대에서 밝힌 7대 검증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7대 검증 기준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그 7대 검증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많은 후보자들도
청문회 결과에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못했던 것을 이제 윤석열 정부라도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인사검증 기준을 제시를 하고 예. 그 인사검증 기준의 일관성을 가지고 모든 공직 후보자에게 똑같은 잣대로 그 기준을 적용하라는 이야기는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만합니다. 예.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이 나도 당했으니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운 인사검증할 때도 나처럼 가혹하게 해달라 이런 의미 같은데요. 그건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해달라는 건 뭐냐면 아니 공직 후보자로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사람이 부부가 서로 공모해서 자기 자녀의 부정 입학과 입시를 위해서 서류를 위조한 것들에 그런 것이 범죄 사실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고 그것이 1심, 2심, 3심까지 대법 판결이 났는데 그것을 검증하지 않고 뭘 하라는 이야기인지 모르겠고요. 예. 두 번째로는 탈탈 털라고 하면서 그러면 모든 후보자들의 아들과 딸의 생활기록부를 뒤져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니죠. 조국 장관처럼 실제로 그런 입시 비리와 서류 위조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으니까 그 부분을 뒤져보는 것이지 예. 그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은 사람을 왜 다 뒤져봅니까? 그건 제가 볼 때 이걸 견강부회라고 하죠. 자기가 지금 당한 이야기를 너무 과일반화시켜가지고 아마도 윤석열 정부에게 이제 이번에 총리 지명됐습니다만 장관 후보자 지명되고 그러면 모든 후보자들의 자녀들 다 생활기록 뒤지고 입시 서류에 유조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인턴십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보라고 하는 건데 예. 이건 제가 볼 때 자기만의 그 당한 그 피해자 코스프레가 너무 과도한 나머지 인사검증 기준을 좀 너무 자기 중심으로 확대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뉴스탑10 첫 출연하신 전예현 평론가님, 김근식 교수님 비판처럼 예를 들어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달라. 이 말 자체는 원론적으로 맞긴 한데 그럼 앞으로 장관들의 자녀 입시 비리가 조금이라도 꼬투리가 잡히면 다 파헤치는 게 맞는 건지 혹은 조 전 장관이 이 글보다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뭐 어떻게 좀 판단을 하세요? 예, 근데 이 자녀 입시 비리 문제가 꼭 조국 전 장관의 주장으로 인해서 다시 화두로 떠오른 것은 아닙니다. 예. 2019년 9월 이미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자녀에 대한 비리 입시 문제부터 전수조사하자는 논의는 됐었어요. 근데 당시에 예.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이죠. 당시에 있던 당에서 반대하는 논리는 조국 전 장관 사퇴로 물타기 하라는 거라는 의혹이 제기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물타기 하려는 의혹 자체는 해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적인 여론이 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로 제가 보기에 요즘 뭐 SNS다 비밀이 없는데 시대다라고 해서 향후 윤석열 당선인이 지명하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의혹이라든가 제보가 저는 쏟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차별 검증은 안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라면 아하. 정치권의 이해 득실을 떠나서 국민들 사이에서 확실하게 좀 검증해달라 그런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예현 평론가님 말씀은 앞으로 조 전 장관 조국 사태를 계기로 뭔가 국민적인 그 검증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 제보들이 새로운 임명직 고위공직자들에게 쏟아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조 전 장관이 이제 윤 당선인 만족하시냐라고 SNS에 썼고 윤 당선인 측도 오늘 아침 기자들에게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그것을 왜 당선인께 물으시는지 좀 의아한데요. 납득이 되십니까? 그 조국 장관의 자녀에 이르기 때문에 당선인께서 대답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새로운 그 윤석열 정부가 이끄는 대한민국은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렸던 여러 가지 공정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뭐 기자들도 질문을 했고 이게 지금 조 전 장관 자녀 일이게 당선인이 대답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공정과 상식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이 대답했죠. 윤 당선인이 대답한 게 아니라 법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예. 그럼 조국 전 장관은 그 법원의 판단, 법원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수사를 한 윤 전 당선인에게 입장을 요구를 할까요?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사건은 검찰에서부터 뭔가 수사가 비롯된 게 아니라 당시에 동아일보를 비롯한 언론의 추적 보도를 통해서 예. 사실관계가 밝혀지면서 결국 검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했지 이게 뭔가 검찰이 의도성을 가지고 조국 전 장관을 털었다. 이렇게 본인은 아마 피해의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본인 스스로 입장에서는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딴 사람 다 하는데 강남 가면 학부모들 다 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얼마나 그동안 공정과 정의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많은 책과 많은 걸 통해서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은 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 수사를 해보니 이게 조작된 게 증거가 나왔고 그 많은 증인들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다 증언을 통해서 밝혀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거짓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제는요, 벌써 이제 3년째입니다. 예. 제발 좀 본인이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시고 물론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완벽하다 이야기를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 많은 사법기관이 다 이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현정 의원님, 조 전 장관이 직접 강남에서는 이렇게 다 위조한다라고 직접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런 투로 말했다는 거죠. 예. 네, 저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이제 만족하냐라고 물어보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현정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 감정입니다. 제 개인 감정으로는 제가 만족하려면 지금 저 정도가 아니고 조국 전 장관의 재판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저는 만족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부인께서는 이미 대법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지금 영어의 몸에 계시잖아요. 수감 중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딸의 그 대학교 입학과 의전원 입학이 취소가 된 건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 정상적 조치의 환원인데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속이 후련하냐라고 감정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법체제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예. 지금 본인이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저는 어서 빨리 우리 조국 전 장관 1심 재판이 빨리 결론이 나고 본인의 재판 결과가 나와서 본인의 재판도 이전에 유죄 판결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재판 결과를 보는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좀 후련하게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SNS 장문의 글과 오늘 인수위 측의 공식 답변까지 봤습니다. 고려대가 입학을 취소한 이유,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한 이유는 2010년 고려대 입학 당시에 냈던 서류에 허위 사실이 포함된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조 전 장관은 과거에 허위 사실이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그 논문을 제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고려대학교가 확인할 것입니다. 고려대학교가 자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건 고려대학교의 명예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의 인권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저 딸아이 분명히 봉사를 했고요. 최근에 몇몇 언론에서 그 봉사했음을 확인하는 교수님의 그 증언이 있었습니다. 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선 조 전 장관 측인데요. 장 변호사님, 그러니까 부산대는 국립대고 고려대는 사립대학이니까 각각 입학 취소 집행정지와 입학 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했는데 이게 본인들이 냈던 서류가 허위더라도 이게 당락에 영향이 없다라는 게 지금 두 대학의 공식적으로 조 전 장관 측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망이 근데 좀 부정적이던데요. 여러 법조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논쟁을 떠나서요. 법적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기존의 판례라든지 예. 일반 법리에 따른다면 사실 부산대와 고려대가 입학 취소를 한 처분 자체가 무효로 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예. 조국 전 장관 측은 계속 일관해서 허위라고 하더라도 당락에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입학이 취소되는 것 자체가 너무 가혹하다 이런 주장인데요. 일견타당한 면도 분명히 있지만 법리적으로 따질 때는 어떤 입학 서류에 허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사실 입학이 취소되는 것이 인정되는 또 어떤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 전 장관 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극히 낮다.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려대가에 대해서는 무효 확인 소송을 했고 소장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을 지금 조 전 장관 측이 시작했는데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근데 어쨌든 3일 전에 부산대 의전원이 입학 취소 결정을 교무회의를 통해서 내렸고 저희 뉴스탑10 시간에 화요일로 속보로 만나봤습니다만 어제 뒤늦게 고대 측의 조치가 알려졌는데 고대 측 입장이 이런 것 같더라고요. 이 처분 결과 입학 취소를 밝힐 이유도 의무도 없고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게 뭐 대선 전이든 후든 이런 정치적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고대 측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고려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립대학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건데 왜 관심이 있어? 관심 보여? 이런 지금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요. 우리나라 대학들이 왜 이렇게 정치 바람이 약할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이 사회에 어떤 필요한 인재를 키우는 게 바로 이 대학교인데 부산대 의전원도 그렇습니다. 벌써 이게 얼마나 끌었습니까? 본인들 입시 요강에 그 부분을 명확히 설정되어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나 허위 서류를 낼 경우에 입학 취소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조민 씨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다 뭐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이 조민 씨 때문에 이 학교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떨어진 학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 우리나라 대학교는 우리나라 시민사회는 그 학생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져줬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고려대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문제가 생겼다면 본인들 스스로 판단해서 발표를 해야죠. 근데 이미 2월 달에 다 결론을 내려놓고 이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이제 통보를 한다? 정말 왜 고려대가 저는 이렇게 떳떳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동안 고려대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왜 학교 측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치 않을까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도 고려대가 아니 우리 내린 걸 건데 우리가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요. 과연 우리나라 시민들이 우리나라 대학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갖겠습니까? 제발 좀 대학이요. 바로 서야 됩니다. 대학이 바로 서야지만이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바로 서고 예. 우리 사회가 바로 서는 겁니다. 일단 처분 조치는 2월 했고 그런데 일단 고려대 측의 얘기는 이건 뭐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 게 아니라 원칙대로 했고 그 이유를 알릴 필요는 없다. 오늘 국민일보 인터뷰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고대 내부 분위기도 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예현 평론가님. 고려대 동문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조민 씨의 계정을 영구 강등 처리했다. 입학 취소 기사와 같이 올라가면서 뭔가 고대 내부에서도 그동안에 좀 불만이 많았었는지 발빠른 또 게시판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동문 커뮤니티에서 글을 쓰려면 그 아이디라든가 이 계정에 대해서 아마 관리자가 승인을 보통 하는데 그런 자격을 이제 박탈하면서 조민 씨가 그런 글을 올리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번에 학교의 공식적인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난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입학을 했었는데 저런 사례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 또 다른 사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국민대에서는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박사 표절 논문 표절 의혹이라든가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현정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대가 떳떳하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밝혀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이런 논쟁이 제기되지만 제가 아는 이른바 시간 강사들 사이에서는 그러면 김건희 씨에 대한 것도 제대로 해줘야 우리 같이 어렵게 시간 강사된 사람들도 그것을 납득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나온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건희 씨 얘기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그 얘기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전에 이현정 의원님이 이제 고대의 뒤늦은 절차 발표에 대해서 비판해 주셨는데 고려대는 이게 개인정보였기 때문에 굳이 이걸 알릴 이유, 뭐 통보할 의무 없다 이렇게 입장도 냈습니다.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침묵을 지켜오던 민주당이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조민 씨 입학 취소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민 씨에게 적용된 관점에서 보면 김건희 씨는 당장 구속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표창장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도 국민대는 모르쇠로 당선인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이 계속해서 직무를 유기한다면 이는 또 한 번의 김로 조불이 될 것입니다. 김건희가 하면 로맨스고 조민이 하면 불륜입니까? 장현주 변호사님, 조민에게 적용된 관점에서 보면 김건희 씨는 김건희 여사는 당장 구속돼야 된다. 김건희 여사 가면 로맨스고 조민 씨 가면 불륜이냐. 윤호중 원내대표 오늘 처음으로 이 조민 씨 관련해서 입을 열었거든요. 네, 뭐 정치적 표현이다 보니까 이제 다소 뭐 구속이다 이런 강한 이제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 얘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조국 전 장관에게 들이댔던 그 잣대를 모든 다른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다른 사건에도 똑같이 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는 국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예전이었다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도 요새는 큰 문제가 돼서 낙마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기점으로 해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여러 자질에 대한 어떤 검증 기준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여야를 떠나서 모든 정치인들이 다 유념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에게 들이댔던 잣대가 엄중하다 이 부분에만 방점을 찍는다면 또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고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국민들의 잣대가 높아졌으니까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치인들이 이 잣대에 맞추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 부분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근식 교수님은 신조를 윤 비대위원장이 만들었는데 김로조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조민 씨 경우하고 김건희 씨 경우를 똑같은 선상에서 비교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민대에서도 연구검증위원회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마 국민대 차원에서도 김건희 씨의 문제가 되는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해서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고요. 예. 똑같은 기준으로 아마 그 가천대죠. 그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석사 논문 표절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과가 나오는 건 좀 지켜봐야 되고 그 부분에 따라서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는데 예. 조민 씨하고 이 김건희 씨가 결과적으로 다른 점은 뭐냐면 조민 씨의 허위 서류와 이 인턴십 그 가짜 증명서는 그것을 통해서 입학이 됐다는 점에서 다시 입학이 취소된 원점 복귀가 된 거고요. 예. 만약에 김건희 씨나 이재명 지사의 그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이 표절로 판명 난다면 그 표절로 판명난 박사 논문에 의해서 취직이 됐거나 또 표절로 판명난 박사 논문을 가지고 어디 뭐 취업이 됐거나 이렇게 한다면 그 취업 자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예. 두 번째로는 정치인들이나 그다음에 그 실제로 자기 사업을 하고 자기 전문적 영역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좀 나이 들어서 대기만성형으로 석사논문, 박사논문 쓰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런 분들이 장관 임명 청문회라든지 보면은 정치인들도 보면 나이 들어가지고 논문 쓴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이도 이제 상당히 높아졌다. 예. 그래서 이제는 석사 논문이든 박사 논문이든 그것도 자기 직업을 가지고 정말 나중에 뭐 대기만성형으로 한번 만학의 심적으로 쓰는 것도 예. 정말 엄격한 기준에 맞춰서 조심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 교수님 말씀은 조민 씨든 허위 자료를 내서 입학이 취소됐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온 거고. 그렇죠.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로 그 만약에 그 여기 있는 박사학위 논문이 다 표절로 드러난다면 그걸로 통해서 원점으로 돌아가면 되니까 그게 뭐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디오 현장에 내는 구속감 이런 거랑 거리가 멀다 이 다른 말씀이시죠? 이야기죠. 예. 예. 저는 이번에 김건희 씨의 논문이 박사 표절로 판명이 나면 예. 그것을 통해서 어디 취직을 했거나 그 박사 논문을 가지고 교수가 되거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자체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논란거리가 되겠죠. 다만 공정과 상식 측면에서는 배우자의 잣대가 좀 엄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 부분은 좀 있을 수 있지 근데 않을까요? 입시를 위한 허위 서류 위조하고 예. 통상적으로 자기 전문적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만학도의 심정으로 자기 전문성을 좀 키우기 위해서 늙음하게 논문을 쓰는 건 조금 다른 게 아닌가 저는 제 잣대로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조금 반론이 있어요. 그런 의견이 예전에 있었죠. 그런데 예전에 우리 총리 후보자, 장관 후보자 낙마 사유 중에 논문 표절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논문 써서 하겠다는 게 그렇게 쉽냐라는 비판적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제 주변에 보면 박사학위 쓰느라고 온 가족이 매달리고 정말 부부가 아이 키우는 것도 포기할 정도로 어렵게 박사학위 논문 쓰거나 이른바 시간 강사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지금 김은식 교수님 하신 거하고 조금 다른 의견을 내봅니다. 예. 전 평론가님 주변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뭐 여러 감안해서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다 다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조민 씨가 이렇게 부산대와 고려대를 상대로 낸 소송 아직 지켜봐야 하겠지만요.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역시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을 한 활동 증명서 발급 내역 전체를 봤습니다. 후보자의 아들 거 띄워봐 주세요. 현재까지 2006년도부터 28명에 대해서 증명서가 발급됐는데 27명의 증명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유일하게 후보자 아들 것만 양식이 저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2017년에 발급된 것입니다. 센터에서 발급을 한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아들 얘기도 좀 있잖아요. 지금 아들 얘기, 아들 거는 지금 최강욱 의원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인턴 확인서 그리고 조지 워싱턴대 장학증명서도 조작 의혹이 있다 이 부분인데 그러면 조민 씨 입학 취소 조 전 장관의 아들 영향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판단하세요? 참 또 문제가 남아 있네요. 일단 연세대도 지금 이제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조국 전 장관 아들 문제는 당시 2018년 전기에 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대학원에 입학을 하면서 경력난을 쓰는 데가 있어요. 그 경력난에 처음에 공난으로 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뭘 넣냐면 바로 이 최강욱 의원이 제시한 이제 인턴 증명서, 서울대에서 했던 이제 증명서를 거기에다 오려서 붙였어요. 그거를 이제 원서를 낸 겁니다. 예. 보통 우리가 원서를 낼 때 어떤 식이냐면 원서를 내면 추가적이 있으면 추가로 그냥 먼저 학교 측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내는데 아예 이거는 그 경력난 위에다 그냥 붙여서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당시에 그 관련자 증언도 이런 경우는 없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 모집할 때 내가 모집 이 시안에
뭐 증명서를 못 내면 나중에 이제 사정을 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걸 받는데 문제는 이게 과연 공평한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래 붙이는 경우가 가능하냐는 것이에요. 그럼 연세대가 과연 이 대학원 입학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근데 문제는 이 서류가 다 없어졌습니다. 학교 측에 보관해야 될 서류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어디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재작년 작년에 연대 측에서 그런 입장을 그렇죠. 밝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육부에서 감사가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대학원 입시의 이 기록 자체를 누가 도대체 없앴느냐? 왜 하필 지금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입시 기록이 없느냐가 바로 그 문제거든요. 참 고대도 그렇고요. 연세대도 그렇고 이렇게 허술하게 입학을 관리하는지 참 놀랍습니다. 뭐 연대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뭐 조 전 장관 아들 것만 쏙 없는 건 아니고요. 그 이제 같은 대학원 입학했던 왜 그 시점에 그 기록들만 없어졌느냐? 제가 그 의문을 드리고 연세대 측은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작년 4월이었어요. 조 전 장관 아들 입학 취소 여부를 논의할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겠다. 좀 말은 긴데 아직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는 없고 그러면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지금 대학원과 학사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연대에도 본격적인 이제 뭐 공식 발표가 좀 나와야 될 시점인데요. 일단은 사실 조민 씨의 경우와 그 본질적인 면에서는 그 구조가 비슷하기는 합니다. 좀 안타까운 사안이긴 한데요. 사실 최강욱 의원이 일단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부분 자체가 허위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 이제 이 부분이었고 최강욱 의원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은 1심에서 유죄였고 아직 항소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확정이 돼야 좀 연세대학교에서도 좀 입학 취소 여부라든지 관련된 것을 검토하기가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고는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뭔가를 결정하기에는 좀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라는 것을 그럼 허위 서류들이 입학 서류로 들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줄 개체는 어떻게 보면 법원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좀 관련된 법원의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연세대학교가 좀 내용을 확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 변호사님 말씀은 이 관련해서 최강욱 의원 재판 결과까지 다 대법원까지 나온 다음에야 연세대학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 전 장관 아들 얘기까지 첫 번째 이슈에서 만나봤습니다. 어제 조국 전 장관은 장문의 SNS 통해서 윤석열 당선인을 겨냥했는데요. 이 주제까지 만나봤습니다.